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풀을 기출 시험 나온 거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체감한 거는 다른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어렵다는 얘기는요,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새로운 기출이 아니라 기출을 넘어서 탈기출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고 또 깊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넓고 깊게 점점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런 거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제가 문풀 때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보면서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반응도 선생님 많이 하시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네. 그냥 그래도 '선생님들은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면서 새로운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컷이 제 생각에는 네, 컷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그 경쟁률도 많이 적었잖아요. 적었고 또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제가 한 7시 40분 정도에 이제 하여튼 넘어서 갔는데 결시생들도 꽤 있던데요. 결시생들도 꽤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결시생들도 그렇게 있고 경쟁도 떨어지고 또 시험 문제도 어려웠으면 당연히 컷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꽈락만 넘으면 되겠다, 전공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전공은 계속 칼퇴를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키워드가 아니면 비스무리한 것도 다 틀리게 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그리고 뭐 채점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면접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면접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채점은 멘탈이 강하신 분이나 점수가 좀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 외에는 나 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주관식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많은 연습을 해야만 정확한 키워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있고 또 교육학은 또 물어보니까 문제가 그래도 쉬운 편이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에서 교육학은 좀 쉽게 하고 전공에서 뭔가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이니까 네. 그래서 컷은 여튼 떨어질 거라고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A형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새롭게 이제 학교 안전법에서 보상 쪽이 이제 시험에 나왔네요. 보상 쪽이 나와 가지고 B 학생하고 C 학생은 이제 다쳤죠. 다쳤으니까 다친 거에 대한 거를 요양급여를 하는 거이고 C 학생은 장애를 가졌고 뭐 또 간병은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급여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시험지를 보고 느꼈던 건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보건 쪽에서도 이 요양급여, 장애급여가 공무원 쪽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제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유치해서 선생님들도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요양급여, 장애급여는 거기 산업보건에도 거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유치해서 맞을 수도 있을 건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1번 문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1 번은 맞춘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변별에는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네. IUD 자궁 내 장치. IUD라고 해도 맞다고 하겠죠. 여하튼 자궁 내 장치 IUD 뭐 그리고 니은은 자궁 경부 점액을 끈적하게 하는 거는 프로게스테론.
이어서 이거는 그래도 대부분은 맞췄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요, 아요디나 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시험에도 많이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 기억이 시 평가의 명칭, 니은에는 오류 용어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교사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물들을 평가 항목으로 배열하고 동료 교사가 각 항목의 유무를 표시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의 유무를 표시해서 평가한다는 거는 이건 체크리스트 행동 목록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행동 목록표는 과거에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유무를 표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행동 목록표가 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니은은 평가 대상 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평가 항목도 좋게 평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오류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상에 우수해서 좋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대의 오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대의 오류라든지 뭐 관대의 오류가 사실 인상의 오류라든지 후광 효과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제 관대 오류라고 해도 맞고 이제 인상의 오류, 후광 효과 해도 답을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대 오류는 제가 9, 10월 달에 문풀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맞았으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MMPR. 그래서 MMPR 이 문제도 사실 제 책에 있었죠. 제 책에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뭐 자세히 설명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MMPI 평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맞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락의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썼다고 하면 덤으로 없는 거고요. 그렇게 당락의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이제 반사회성 반사회성 척도이고 니은은 허구 척도, 이제 부인 척도, 허구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 평가도 자세히 이제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사실 문제에서 거의 추론해서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죠. 5번의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 불안 장애 환자이죠. 학생이 이제 사회 불안 장애이고 이제 사회적 불안과 수행 불안을 이제 쓰라고 했어요.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불안이 사회적 불안이고요. 그리고 수행 불안은 내가 뭐를 수행할 때, 발표해야 할 때라든지 시험 볼 때라든지 뭐 면접을 볼 때, 그럴 때 불안이 생기는 것이 수행 불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회적 불안은 뭐 사람들 눈에 띄면 괜히 떨리고 불안해서요. 그게 사회적 불안이고, 이제 수업 중에 제가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면서 몸이 굳어져요. 뭐 그것이 이제 수행 불안이라고 해서 아마 거의 유치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니은은 이제 반영이죠. 감정에 반영해도 되고 그냥 반영해도 되죠. 그래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서 답답하고 매우 속상한 것처럼 들리네요. 속상한 것처럼. 이런 거는 감정을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은 말과 행동 내면에 있는 그 감정을 간호사가 인지를 해주고 그거를 이해했다는 이거를 표현을 해준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6번. 그래서 6번의 그 기억은 이건 아프가 점수는 기출이 됐었죠. 사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거의 한 5년 전, 4, 5년 전, 5, 6년 전에 기출된 것이 재반출됐구나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재반출됐던 거 거의 5, 6년 전에 좀 재반출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가스코도
네,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썼고요. 니은 아기 젖꼭지에서 우유처럼 하얀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마유 나타난 이유를 서술할 것.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1, 6월 달 때 기출 때 국시 기출로 우리가 풀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반에 있을 때 엄마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분만하면 엄마로부터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받지 않아서 그게 저하가 됐을 때 얘한테 뇌하체 전엽에 있는 프로락틴이 올라가죠. 프로락틴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마유가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한 거였죠. 그리고 밑줄진 디귿에 나타나는 반사의 명칭을 쓸 것.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기 입 옆에 오른쪽 뺨을 건드리니 아기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신기해요. 이게 이제 포유 반사.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제 포유 반사도 아마 이것도 거의 아마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저 기출 때 했더라고요. 1, 6월 국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7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7번의 기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밑줄친 기억에서 삼출액의 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침의 양상을 제시할 것. 삼출액의 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침의 양상. 기침의 양상을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른 기침하고 삼춘물이 있는 기침, 습성 기침, 삼출액이 있는 기침, 습성 기침, 뭐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성 폐렴은 걔는 약간 마른 기침이에요. 마른 기침. 이게 호흡기계 앞쪽에 좀 나와 있거든요. 성인 호흡기계 쪽에 마른 기침이고, 그리고 이게 세균성인 애들은 화농성이 강하죠. 그래서 세균성인 애들은 그런 삼춘물이 많은, 그래서 이제 염증성인 그런 습성 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우려선 신부전에서 기침을 보면 마른 기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폐가 우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기도를 자극하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마른 기침이 되어지고 만약에 폐에 있는 모세혈관이 우열로 인해서 그가 파열이 되면 분홍색 기침이 된다고 제가 이제 제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우려선 신부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폐렴은 얘는 화농성이 아니거든요. 화농성이 아니에요. 덜 묽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초창기에는 이제 마른 기침을 하다가 그 삼출액의 양이 증가해 가면 그러면 습성 기침으로 바뀐다. 그렇게 답을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바이러스 폐렴은 아까 말했던 건성 기침인데 여기서는 삼출액의 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기침의 양상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러스 폐렴의 기침의 양상을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삼출액의 양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해서 건성 기침을 하다가 이제 삼출액의 양이 증가가 되어지면 습성 기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서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거의 쓰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좀 없다고 말할 단언할 거 없고 그렇게 네, 좀 어려웠던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효소의 명칭과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물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여기서도 이제 코르코스테로이드의 항염증 작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깊이 나온 거거든요. 스테로이드 항염증 이것도 약약책이 또 뒤져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제가 이거는 잠깐 쓰면요 이게 세포막 인지질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라키돈산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프로스타글란딘하고 루코트리엔이 되는 거거든요. 루코트리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애가 지금 이렇게 리파제, 포스포리파제 있죠. A2. 이것도 거의 쓰신 사람이 없어요. 포스포리파제 A2. 포스포리파제 A2. 이거를 차단하는 약이 스테로이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소는 얘예요. 포스포리파제 A2라고 하는 효소를 차단하면 이제 아라키돈산이 얘네들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일단 미추질 리을은 아마 다 쓰셨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고용량으로 투여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으로 양을 서서히 줄여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리을의 이유를 서술할 것. 그래서 리을의 이유를 서술할 것이 되었죠. 그래서 고용량으로 갑자기 이거는 이제 부신 위기로 우리가 몇 번 시험에 2번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신 위기.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부신 위기 발생이 생기댔잖아요. 시상하부 뇌하수체하고 부신 피질 축이 억압이 돼서 부신 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양을 줄여야 시상하부 뇌하수체하고 부신 피질 축이 기능이 서서히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답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제 답이 조금 여기는 조금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내가 문제를 정확히 여기서는 좀 안 읽었나 봐요. 부신 위기가 발생한 걸 저는 그렇게 답을 썼네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유, 왜 서서히 양을 줄여야 하느냐, 것은 억압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양을 줄여야 자신의 어떤 아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내분비선이 활성화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네. 8번은 이제 헬프 증후군도 네. 좀 거의 다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헬프 증후군. 그래서 스펠링을 조심 좀 했어야 되긴 하겠죠. L이 2개여가지고 헬프 증후군. 그래서 헬프 증후군이 되겠고요. 근데 자간전증에서 미추진 니은은 자간증이니까 확인의 특징, 증상 또는 징후를 제시할 거. 이것도 이제 경련이잖아요. 그래서 경련. 네. 이것도 이제 거의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경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미추진 디귿은 동료 교수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다. 그 이유를 서술을 할 것. 방해 조명을 밝게 해주어야겠어요. 또, 네. 이것도 우리가 자극이 되니까 경련을 일으키는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조명은 경련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기출된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8번은. 네,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맞는 거는 다 못 맞아도 되는 거고요.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못 맞췄다. 그런 문제가 몇 개 좀 있어도 돼요. 제가 수석하신 분들도요. 다른 사람 다 맞추는 문제를 서술형 못 써도 수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거를 정확하게 인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지 못한 거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나 맞을 수 있었던 거 못 맞췄다고 해서 너무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괴로워 안 하셔도 돼요. 네. 9번 할 차례이죠. 그래서 가계도를 보고 두 발의 가족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이 가족에게 해당하는 발달 단계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을 할 것.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 1 가계도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이제 첫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진숙이죠. 우리가 첫째가 독립해서 나간 거를 진숙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숙이고, 그건 아까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진숙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가로한 기억에 들어갈 가족 사정 도구의 명칭을 쓸 것. 이것도 사회 지지도가 되겠고, 그리고 학생과 형과의 관계, 학생과 친구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역시 그림 보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학생하고 친구는 여기에선 지지가 강하고, 그리고 학생하고 형은 지지가 보통이다. 우리가 지지가 약하면 표시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지지도는 두 가지로만, 세 개까지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강한 거고 하나는 보통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노출했던 종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제 기호, 우연, 분율, 산축값을 쓰고 의미를 설명할 것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많이 풀었던 문제였었죠. 많이 풀었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폭로군에서의 발생, 그리고 폭로군에서 발생 빼기 비폭로군에서의 발생이 이제 곱하기 100%가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폭로군은 노출군이잖아요. 노출군이 500이고, 그래서 노출된 곳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게 250. 여기도 500분의 250. 이거 비폭로군에서 비노출은 500이죠. 500이고, 거기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제 50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80%가 나오나?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80%. 이걸 또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해석이 사실 되게 좀 어려워요. 얘가 해석이. 이 해석이 뭐랬어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군에서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생의 분율 중에서 이제 위험 요인 노출, 이 위험 요인 노출이 어느 정도 기여했냐라고 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게 80%다. 나머지 20%는 이제 이 위험 요인이 신종 인플루엔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이 노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노출하지 않은 다른 요인도 또 이 질병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에서도 조금 점수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법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학교보건법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간염 예방의 관리의 법률도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교육감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학교보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아니죠. 네, 아닌 줄 알으셔. 내가 그때 나눠서 얘기하지 않았나? 나눠서 얘기는 했었던 걸로 같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건 간염병 예방법으로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 시기가 사실 이것도 지체 없이더라고요. 즉시 이게 여기 법률에 근거하여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게 지체 없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즉시도 맞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체 없이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죄송한데 클릭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클릭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 클릭하고 들어가야 이게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을 보고 했어야 되고, 제가 문제 냈을 때 학교보건법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번. 11번도 거의 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밑줄친 기억에 추구하는 원칙의 명칭을 쓸 것. 그래서 이드는 쾌락의 원칙이고, 그 다음 가로한 니은. 니은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자아니까, 자는 우리가 현실의 원칙. 자는 현실의 원칙이죠. 현실의 원칙. 현실의 원칙이니까 개념을 선술하라. 현실의 원칙이니까 이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자아는 초자아와 본능 사이에 이거를 조절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좀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아와 초자아 사이를 조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아의 역할이니까. 자아가 아니라 초자아랑 그리고 본능 사이를 조절을 하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죠. 그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방법의 명칭을 쓸 것. 그래서 명칭 자유연상이죠.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유연상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것도 제가 이것도 문제 많이 냈죠. 그래서 거의 좀 맞췄으리라 생각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네, 이 문제 보니까 되게 저는 기뻤는데 네, 선생님도 기쁘셨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 표현을 안 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면 미국 센터가 제시한 전파 경로별 주의 중 밑줄친 기억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 명칭을 쓸 것. 기억의 전파 차단을 위한 주의의 명칭. 그래서 결핵하고 홍역을 물어봤잖아요. 결핵하고 홍역은 이제 공기 전파 주의죠. 공기 매개 주의. 공기 전파 주의나 뭐 공기 매개 주의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명칭을 쓴 거니까. 그 다음에 감염 회로에 적용할 때 밑줄친 니은은 감염원과 어떤 요소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인지 그 구성 요소를 제시할 것. 니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 예방접종. 그래서 어떤 이제 신숙주. 그래서 그냥 숙주라고 해도 맞게 할 거예요. 숙주. 신숙주. 감성 있는 숙주.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예방접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밑줄친 디귿은 감염원과 네, 그거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감염원과 어떤 요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인지 그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이건 전파라고 해도 되고, 전파 방법, 전파 과정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많이 했잖아요. 네, 디귿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개념을 이제 서술할 거. 또 이제 개념이 문제네. 그래가지고 소득과 멸균. 그래서 멸균 이름 자체에서도 유출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모든 미생물을 뭐 죽이는 거 해도 되죠. 모든 미생물을 없애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강론에 보니까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미생물, 정확한 표현은 사실 모든 미생물과 아포 형성균을 죽인다. 아포 형성균이 되게 독한 애래요. 잘 안 죽는 애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독은 아포 형성균을 못 죽인대요. 그래서 아포 형성균을 제외한 애를 죽이는 애는 소독이고, 그리고 이제 멸균은 이제 아포 형성균을 포함한 모든 이제 미생물을 죽이는 거가 멸균이니까 그냥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해도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A형이 끝났죠. A형이 끝났고요. 네, 그 다음 B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서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도요. 이것도 사실 이게 운동성 틱장애인지 그냥 틱장애인지를 좀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그걸 고민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면 기억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갑자기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머리를 흔들며 헛기침을 하고 이제 운동이나 이마를 출력거리기도 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헛기침이 과연 헛기침은 소리가 나요. 알죠? 뭐 이것도 헛기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음성 틱장애도 있고 운동 틱장애도 두 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애 명칭. 근데 니은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해요.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요. 불수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운동 틱장애. 이게 운동 틱장애잖아요. 근데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애의 명칭. 그냥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애의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애의 명칭? 그래서 틱장애를 공통으로 해당하는 건 틱장애 안에 지금 이렇게 좀 나뉘어진 거죠. 얘는 같이고 얘는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틱장애가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통이라고 하면. 근데 문제를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헷갈리게 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통은 틱장애라고 봐요. 저는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장애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여기 보면 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그런 아이들 중에는 소리도 내고 욕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건 뭔가요? 그것은 다른 유형으로. 얘는 사실 이제 음성 특장애가 있는 거죠. 음성 특장애죠. 얘는 음성 특장애. 근데 다른 유형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래서 1년 이상 지속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뚜렉장애가 되는 거죠. 뚜렉장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2번. 2번도 뭐 충수염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맥버니점에서 뼈의 명칭. 그래서 전상장골 능 해도 되고 전산장골 극 해도 돼요. 강론에서 다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만져지는 거는 능도 여기 만져지는 거는 능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변 완화제 사용이나 관장은 이제 천공의 위험이죠. 천공. 장운동을 항진해서 천공을 시키죠. 네, 그 다음에 3번. 네, 3번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도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미추증 기억의 양극성 2형 양극성 장애가 1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몇 번 얘기했던 거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가 있어야 되고 2형 양극성 장애는 얘는 경조증 사파가 있는 거죠. 경조증 사파하고 주요 우울장애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조증 사파랑 경조증 사파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조증 사파랑 조증 사파는 특히 뭘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세 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 있고, 정신증적 양상이 나타나는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이제 조증사파라고 제가 이제 그때도 하고 저 때도 했는데 문풀 때도 하고 저기 뭐야 특강 때도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너무 좀 중요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도증은 그게 없잖아요. 경도증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고 이제 입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신증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거였어요. 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이제 E형에는 아까 주요 우울장애가 있잖아요. 주요 우울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게서 이제 자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심각한 위험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어려웠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외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려운 거죠. 그 다음 밑줄진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을 DSM-5의 근거에서 제시할 것.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네, 계속해서 말을 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제가 문제를 내긴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언어 압박, 언어 압출 다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왜냐면 DSM-5의 거기서 계속 말을 짓거려야 되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그거의 정의가 언어 압박이거든요. 언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평상시보다 말이 많아지고 계속적으로 짓거려야 되는 상태가 언어 압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압박이나 언어 압출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계속해서 이제 말을 짓거려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하는 압박. 압박이란 말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쓰면 다 맞다라고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디귿 1차 선택량.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저조한 기분에 작용하며 정기적인 혈중 농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향경련제 일반명을 이제 제시할 거. 그래서 이제 카바마제핌인지 이제 발포로에시드인지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이제 발포로에시드가 답이잖아요. 발포로에시드. 그래서 답을 50% 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발작약물 할 때 제가 마당발을 해가지고 발포레시드가 발작약에서 다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발포레시드 답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택약 발포레시드, 발포로산 해도 되고 발포레시드 해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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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약물 뭐요? 응? 일반명. 혈중 농도 확인. 혈중 농도 확인. 이거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정기적인 확인을 안 하고, 위험할 때만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선택약은 발포레시드가 그래도 그냥, 카본메제핌이 부작용이 더 심하대요. 발포레시드보다. 그래서 이제 발포레시드를 더 지금 쓴다라는 거고. 그래서, 네, 그냥,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는 많이는 반은 썼을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궁금한. 손 들면 좀 그런가? 네? 라모트린. 하여튼 이게 답인데. 1차 선택약으로 되어 있어. 얘가 부작용이 발포레시드 좀 덜하대요. 카본메제핌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선택약으로 카본메제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이제 기억도 좀 어려운 거죠. 기억도 거의 쓰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 종양은 뇌신경세포보다 지지세포인 이제 신경교 세포. 그래서 뇌신경세포는 이제 뉴런이고, 그리고 신경교 세포는 그냥 얘네들한테 이제 이렇게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화학작용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진짜 신경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신경교 세포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병태 생리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니은이 뇌종양에 의해 발생되는 기전은 구토중추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그래서 이제 구토중추의 명칭이 뭐냐, 그게 헛갈릴 수 있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 RCP가 두개뇌압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종양에 의해서 두개뇌압이 상승되고, 아마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마 알고 있는 두개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구토가 발생하는 그 기전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토중추의 명칭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를 고민을 했을 것 같지만 그게 미주신경이에요. 저도 이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냥 미주신경이에요. 왜냐면 구토중추라고 하는 애는 하나거든요. 근데 구토중추를 자극하는 애들이 많죠. 우리가 말했던 전에 배웠던 그 화학 수용체 CTG라고 하는 화학 자극 수용체도 구토중추를 자극하고 또 여러 애들이 구토중추를 자극하거든요. 이제 미주신경도 구토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찾은 거는 이제 그렇게 찾았어요. 저도 이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뇌종양에 의해서 두개뇌압이 상승을 하니까 뇌간에 압박을 주니까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이제 구토 반사가 일어난다. 구토 반사가 일어난다. 해도 되고, 이제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이제 구토 반사를 자극한다. 구토 반사 자극해서 구토가 발생한다. 구토 중추를 자극한다. 그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찾은 걸로는 미주신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명칭. 그래서 이제는 뇌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아마 뇌혈관 장벽은 쓰셨죠? 네, 그때 황달할 때 뇌혈관 장벽 이게 제가 했거든요. 문풀 할 때. 그래서 아마 쓰셨을 것 같고요.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응급 환자 이송 사고 기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샵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샥이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해서 아마 11월 달에 문제를 풀었었죠. 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 이제 셔크 초기에 자율신경의 보상 작용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심장의 반응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죠. 심장의 반응. 그래서 우리가 샥이 생기면 교감이 작용을 해가지고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심박출력을 증가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기 불균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니은을 보면 불안한 정서 상태와 빠르고 깊은 호흡이 관찰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깊은 호흡을 이제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기 불균형이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면 CO2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목적. 그래서 하지를 약 20도 정도 올려준다. 이거는 변형된 트렌들버그 자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맥혈이 신장으로 귀환하도록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심박출량을 높이고자 하는 거이지요.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6번도 이제 작은 근종이 얘도 한 6년 만에 재반출이더라고요. 작은 근종. 그래서 미추친 기억이 작은 근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르몬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그래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은
의해서 작은 근종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돼서 작은 근종이 적어질 수 있다. 작은 근종이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뉘은을 유발하는 작은 근종의 월경 관련 증상을 제시할 것. 빈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월경 관련 증상. 뭐 월경 과다. 그런 월경 관련 증상, 월경 과다죠, 사실. 월경 과다로 인해서 출혈이 생겨서 빈혈이 생겼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래서 이제 작은 근종의 작은 내막 바로 아래 위치한대요. 그 점막하 근종. 이것도 거의 기출이 영영 안에 있었던 거여가지고, 네, 그랬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그래서 7번에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안전교육 영역을 교육부고시에 제시한 명칭을 쓸 것. 그래서 제가 안전교육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것도 9, 10월 달에 아마 제가 드렸던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직업 안전이 되는 거죠. 직업 안전. 그래서 직업 안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뉘은에 들어갈 명칭. 그래서 여기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으로 이제 물어보면 이제 산업재해, 법으로 물어보면 산업재해라고 했고, 법이 아닌 이제 질병으로 인한 건 직업병이고, 법 안에서 산업재해는 이게 병이랑 이제 사망 부상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재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최고 노출 기준. 그래서 이것도 이쪽 거는 제가 한 2번 정도 7월 달에 했고 11월에도 했었던 거였긴 했어요. 그래서 최고 노출 기준이라면 최고 노출의 이제 농도 이상이면 신체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노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노출을 넘으면, 한시라도 넘으면 그것이 인체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노출 아래에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최고 노출 기준.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 이제 기억 니은도 약물 수용체 상호작용. 그래서 에고니스트랑 이제 대항제랑 작용제랑 대항제. 네. 원론적인 개념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물들이 우리가 이제 대항제랑 기량제 쪽으로 그런 약물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접했기 때문에 추론을 해서 이제 푸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또 잘 안 떠오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작용제하고 이제 대항제. 그래서 이거는 수용체 부위죠, 수용체. 그래서 약물의 수용체. 약물이 그 수용체에 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용제는 말 그대로 이 약물이 그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수용체에 가가지고, 그래서 작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약물이 작용하게 효과를 갖게 하는 거가 작용제이고, 그리고 대항제는 이 대항제도 약물에 우리 몸의 수용체에 가서 붙죠. 수용체에 가서 붙어서, 그래서 수용체에 가서 붙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신체 작용, 수용체에 붙어서, 그래서 다른 신체 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아마 맞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베타 차단제를 쓰잖아요. 베타 차단제를 언제 써요? 불안이 있거나 또 고혈압 환자한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생각하세요. 불안할 때 인데랄 쓰잖아요. 이게 이 베타 차단제가 이 수용체가 가가지고 붙어서 불안한 우리 신체의 증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체 작용을 해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쓰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이제 맞다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정확한 키워드는 내인성 활성화잖아요. 내인성 활성. 내인성 활성이 내인성 활성. 내인성 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잖아요. 내인성 활성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맞았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 시험 보는 그 상황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또 떠올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약물의 명칭을 일반명으로 쓸 것. 그 디귿. 그리고 중추에 작용하는 애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은 아마 여기도 거의 기출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비선택 콕스 억제제. 비교할 때 미조증 리을의 장점을 우정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비선택 그래가지고 비교할 때 이제 콕스2 억제제 이거 제가 했죠. 제가 이거 10월인가에 설명했어요.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뻤던 문제였죠. 그래서 셀로코시브 요즘 이게 이 약이 되게 중요한 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콕스2 그래서 이제 비선택적인 거랑 비선택적인 거하고 이제 선택적인 거 하고 비선택적인 거는 콕스 1하고 콕스 2를 다 차단한다고 했고 선택적인 애는 콕스 1은 차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콕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점막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시키는 애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인 이 코시브로 끝나는 애들은 이 콕스 1을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점막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선택적인 여기 이부프로펜 같은 비선택적인 애는 이 콕스 1은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위점막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차단해서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계 질환인 소화성 궤양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와서 되게 저는 좀 기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9번에서도 이제 분임토이가 버즈 섹션, 분단 토이랑 같은 거죠. 토이 방법에 대해서 서술할 것. 이것도 11월 문풀 때 풀었어요. 알죠? 그때 이제 분임토이 그때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법도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6 섹션 해가지고 6그룹씩 나눠서 거기 좌장 서기를 정해서 토를 하고 그리고 전체 토의를 가져서 이제 발표를 해서 전체 의견을 조합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써도 돼요. 자세하게 뭐 이거 쓰는 것도 거의 한 줄,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얼추 그 정도만 써도 답을 맞게 하죠. 그 다음에 미주치 니은의 경우 병원 이송 전 응급 처치로서 척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뇌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환자의 자세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척추 손상이 없은 상태에서 이제 뇌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마 거의 썼겠죠. 이제 두부를 상승하는 거. 그래가지고 정맥이 심장을 잘 교환하게 돼가지고 ICP가 상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전극 부착 후 이루어진 단계로서 제세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의 명칭을 쓸 것. 이거 자동 제세동기도 얘도 5, 6년 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재반출이고. 그래서 이거 심장 분석, 신분석 아마.
그 맞죠 뭐. 같은 얘기잖아요. 심장 리듬 분석이나 심분석이나 심장 분석이나 같은 얘기는 거의 그 정도는 맞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10번도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도 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네, 나왔고요. 얘는 거의 10년 만에 11년 만에 나온 애예요. 아토피성 피부염. 그래서 이제 기억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청 검사의 항목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진단 기준이 혈청 IgE 증가였죠. 피부 반응 검사랑 혈청 IgE 증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건 인류 기출에도 제가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IgE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니은의 피부 상태, 이제 태선화도 이제 코끼리 피부라고 이것도 기출에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 코끼리 피부라고 해도 맞게 했겠죠. 코끼리 피부가 이제 두껍고 주름이 많은 거, 이제 피부가 두껍고 주름이 많은 거인데 그게 이제 코끼리 피부다. 그래서 아마 코끼리 피부라고 해도 맞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줄친 디귿의 이유를 제시할 것. 디귿. 로션을 충분히 바르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도 풀었잖아요. 이것도 풀었더라고. 로션을 충분히 발라서 이제 수화를 촉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름, 지방층을 만들어줘서 수분을 보유하게 만든다가 답이죠. 그래서 하여튼 수화 촉진하고 수화 촉진만 해도 답을 맞게 뭐 2개 쓰라고 한 건 아니니까 수화 촉진하고 이제 지질막을 형성해서 이제 덜 건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1번 철분제. 네, 철분제도 아마 이것도 이제 국시에서 많이 풀었던 거여가지고. 그 다음 밑줄진 기억의 경우 함께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의 명칭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철분제, 비타민 C. 그 이유,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해야 비타민 C는 염산은 분비를 촉진한댔죠. 염산, 산에서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밑줄진 이유는 빨대는 잠자기를 위해서 복용한 이유, 빨대. 그래서 빨대는 뭐냐면 치아에 착색이 된댔죠. 치아 착색이 되기 때문에 빨대를 한다. 밑줄진 디귿의 이유. 혈색소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철분제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혈색소의 생성보다 철분의 저장이 더 느리기 때문에, 철분 저장이 더 느리기 때문에, 혈색소가 생성하는 것보다 철분의 저장이 느리기 때문에 이제 2, 3개월은 더, 일정은 더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내용에 대한 질문. 네. 근데 이제 소리가,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일단 크게 말씀하시죠. 선생님부터 그럼. 3교시에 이제 9번. 네. 반자이도 맞게 하겠죠. 맞게 해요. 또 선생님인데 서서 해보세요. 서서 좀 크게. 몇 교시요? 2교시 A형. 네, B형. 틀려요. 이거는 정확한 직업 안전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선생님. A형 6번. 아프가 평가 맡기죠. 아프가가 키니까. 그걸 맞게 할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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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성 알칼리증은요, 얕고 빠른 호흡성 알칼리증? 근데 샥 환자의 호흡이 초기하고 후기가 다르거든요. 샥 환자. 그래서 초기는 교감의 형 때문에 빠르고 얕아요. 근데 이제 후기 때는 대사선 산증 때문에 대사선 산증으로 인해서 산을 나가려고 이제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빠르고 깊은 호흡은 대사선 산증의 특징이에요. 증상이에요. 증상.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대사선 한증이에요. 네. 네. 아, 발생할 수 있느냐요? 그럼 제가 문제를 잘못 봤나? 저기 몇 번이에요? B형의 5번. 제가 이거 문제를 급하게 보느라 또 제가 잘 못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형의 5번. 쇼크 초기에 자율신경이 5번에 미치진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계 불균형의 명칭을 쓸 거. 그래서 잠깐만요. 불안한 정서 상태와 빠르고 깊은 호흡이 관찰된. 그래서 불안한 정서 상태 빠르고 깊은 호흡이 관찰된. 그래서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계 불균형의 명칭을 쓸 것. 이제 빠르고 깊은 호흡.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제가 문제를 좀 잘 못 읽었네요. 그래서 니은에 의해 빠르고 깊은 호흡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계 불균형의 명칭. 그러니까 호흡성 알칼리증이네요. 이거 호흡성 알칼리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CO2가 너무 빨리 나가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네, 호흡성 알칼리증. 네. 네. 2교시 11번이요? 그럼 현실이죠, 현실. 네. 네. 그럼 맞죠? 잠깐만, 연수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구토를 한다.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네. 혈청, IgE 검사,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거 맞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프로게스틴이요? 프로게스테론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호르몬의 이름을 쓰라고 했죠? 그게 몇 번이에요? A형 2번이요? 호르몬의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명칭. 그래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그냥 프로게스틴은 상품명, 약명이에요. 프로게스틴은 약명이어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자분해 장치, 자분해 기구. 이제 맞겠죠? 영어로가 디바이스니까 기구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 네, 거기서 뒤에 선생님. A형. 잠깐만요. A형 3번에 기억을 뭐라고 하셨어요? 체크리스트.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했다고요? 직무 수행 체크리스트? 기억을?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리스트는 도구죠. 잠깐 여기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의 명칭. 그래서
교사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물들을 평가 항목을 배열하고 동료 교사가 각 항목의 유무를 표시하여 평가한다. 그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의 명칭. 그래서 평가의 명칭. 그래서 평가의 평가 방법. 근데 저도 체크리스트를 생각했는데 체크리스트는 평가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일단 직무수행 평가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기 체크리스트에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그게 이제 평가 도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평가의 명칭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체크리스트도 다시 보니까 체크리스트도 그거가 답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직무수행 평가는 이 내용, 여기서 보면 교사들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문. 그래가지고 이제 꼭 유무를 표시한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유무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집에서.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꾸 많아지시면 일단은 제가 여기 한 분하고 뒤에 두 분만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개인 질문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선생님. 비형의 네. 그 맞죠? 창공에서 복막염으로 가니까. 네. 선생님. 네. 네. 비말 및 공기 그럼 맞죠? 왜냐하면 이제 비말도 포함이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맞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기는. 네. 천공, 네. 충수 파열. 그래서 이제 충수 파열. 또 맞게 해주겠죠. 같은 의미니까. 충수가 파열 되는 게 천공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아마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개인 질문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면접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